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메인보드를 이전에 테스트 때문에 X670이 어로스 마스터보드를 일단 장착을 했는데 이게 레이어 8장짜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6장짜리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지금 8장짜리에서 조금 클럭을 올려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6장짜리 A620M 게이밍 X 보드에서 지금 하이닉스 메모리 풀뱅크 32기가 풀뱅크 총 128기가를 4400으로 오버클럭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200을 더 올려서 500클럭을 했습니다. 지금 슬롯 1번, 2번, 3번, 4번 모두 패트리오트 SK 하이닉스 A다이고요. 용량은 전부 다 32기가, 그래서 총 128기가입니다. 128기가. 일단 요거를 하면서 좀 뭐 느낀 게 있는데, 일단은 타이밍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뭐 같은 걸로 두 번 하는 게 어렵나요? 뭐. 그러니까 일단 뭐 타이밍 잡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됐고, 예전에 보통 이런 건 처음 할 때는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 128기가 자체가 트레이닝 걸리는데 한 5분씩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긴 한데, 지금 일단 메인보드가 Q코드가 있는 메인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멈췄는지 진행 중인지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일단 온도 한번 볼게요. 이게 풀뱅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온도가 괜찮아요. 풀뱅크 생각보다 온도가 괜찮아요. 물론 클럭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460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VSOC 전압 1.1V 밖에 안 썼고요. 그 다음에 VDD IO 전압도 1.1V 밖에 안 썼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게 VDD IO 전압이에요.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금 메모리 전압을 1.43V를 넣으려면 보통 VDD 전압하고 VDD Q 전압을 같은 전압을 써요. 그래서 1.43하고 1.43을 넣으면 이 SOC 1.1V랑 VDD IO 전압 1.1V를 주니까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떤 특정 상태에 따라서 VDD 전압, VDD Q 전압이 높을 때 VDD IO 전압을 같이 높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거를 또 딱 이렇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램마다 좀 또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되냐 봤더니 VDD IO 전압을 1.2V, 1.15에서 1.2V 정도 주면 1.43에서 부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1.43V, 43V 쓰실 분은 VDD IO 전압을 조금 더 높여주면 부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거 1.1V를 쓰고 싶어서 이 VDD IO 전압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VDD Q 전압을 뺐어요. VDD Q 전압이 높을 때 VDD IO 전압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0.05 정도 차이죠. 1.15에서 됐다 그랬으니까 그거 한 스텝 낮추기 위해서 일단 VDD Q를 어디까지 내려가나 봤더니 그냥 1.1V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부팅이 돼서 VDD IO 전압을 1.1로 내렸더니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서 지금 이 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VDD Q 전압을 1.1V를 안 쓰고 좀 더 높은 값을 쓰실 때 VDD IO 전압을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클럭과 무관하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풀뱅크 128기가 풀뱅크를 하게 되면 일단 스피드 자체가 3600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한 1000클럭 정도 더 올린 거고, 그 다음에 기어 다운 모드, 파워 다운 모드를 전부 디스에블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VSOC 1.1V와 VDDIO 1.1V를 입력을 이걸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4600의 맨컨으로 이 맨컨 플러스 메인보드 플러스 램 수율로 4600을 달성하는데 타이밍을 조이는데 딱히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4800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조금 웃긴 상황이 있는데 4800이 어떻게든 부팅은 됐어요. VSOC 때려봤고 4800이 부팅이 됐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4800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빡빡하게 조이기가 어려운 지금 수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럭을 4600으로 내려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자, 제가 예전에 오버클럭 했던 거를 잠깐 볼게요. 예전에 오버클럭 했던 거 보면은 요거 128기가 삼성 메모리 풀뱅크 한 게 있어요. 삼성 메모리 풀뱅크 한 게 있는데 이건 광고고요. 잠시만요. 잠깐 보면은 일시정지. 이때는 삼성 메모리긴 한데 4800으로 오버클럭을 했거든요. 4800으로 오버클럭 했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가바이트 보드보다 에즈락 보드 때 조금 더 높은 클럭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지금 사실 이게 뭐 하이닉스면 조금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 램 꽂고도 몇 클럭 들어가는지 이미 체크를 해봤거든요. 동일하게 기가바이트에서는 한 4600 정도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팔레이어 보드, 이것도 팔레이어 보드예요. 같은 팔레이어 보드에서 기가바이트랑 에즈락 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에즈락 보드가 아주 미세하게, 왜 미세한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미세하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미세하냐면은 일단 기가바이트도 4800 부팅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되게 불안정해요. 4800에서. 근데 에즈락 보드도 보시면은 이때 제가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클럭 수율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단계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에러 잡기가 힘들다고 써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막 타이밍 잡다가 계속 자꾸 예상치 못한 에러가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이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지금 REFI도 3만밖에 못 썼잖아요. 이거 높이면 에러 나서 못 쓴 건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맨컨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이 클럭이 4800을 달성하기에 4800에서 이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이기에 4800이 너무 빠듯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128기가를 얘도 4600으로 했으면은 생각보다 타이밍을 잘 조일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쉽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GDM enable, PDM enable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disable로 진행을 하려면은 4800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으로 줘도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얘 enable로 진행을 해도 사실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가 조금 더 후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VSOC에 1.3V 최대값 썼죠. 기가바이트에서도 1.3V 최대값 써도 조금 후달리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VS로 따지고 들면 아주 미세하게 에즈락 보드가 조금 더 잘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뭘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 사실 이 에즈락 보드도 제가 나중에 한 4600 정도로 다시 진행을 하면은 타이밍이 좀 아주 멋진 REFI가 6535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이밍도 조이는데 조금 오래 걸렸고 뭐 그런 것들 그거 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800은 사실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에즈락 보드로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볼 때 4800으로 이렇게 타이밍 조이는 것보다 차라리 4600으로 바꿔서 좀 더 타이밍을 빡빡하게, 왜냐면 이때 CL26을 못 써가지고 1.35V 밖에 안 썼거든요, 전압을. 물론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지금 4600에서 CL24, 물론 아까 그건 삼성 램이고 이건 하이닉스 램인데 지금 전압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아마 전압이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지금 수율 계산상 지금 CL24보다 22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혹시
또 제가 오버클럭 했던 것 중에, 자, 어딨냐, 4400으로 한 거 있어요. 요거 같은 램으로 한 겁니다. 다른 보드에서 같은 램으로 한 건데, 자, 일단 시정지 최대한 다음에 타이밍 나온 데까지만 넘겨보고. 뭐야, 자, 이거 4200으로 했구나. 야, 차이가 400이나 나네요. 아무튼 이거 하이닉스 A다이로 한 건데요. 같은 거예요. 패트리오트 램이죠. 그때도 CL24로 했어요. 22가 안 들어가. 22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24로 하면서 전압 다이어트를 1.25V까지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클럭은 안 올라가지, 타이밍은 안 내려가지. 어떻게 전압을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CL24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압을 그냥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22가 4600 클럭에서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가바이트 바이오스에서 22는 안 먹게끔 세팅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22가 설정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스위스팟을 하려면 좀 더 높은 클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22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 남을 겁니다. 이거 다이어트 가능할 거예요. 물론 제가 이 TM5를 10시간이나 돌려버렸기 때문에 아까워서 지금 전압 다이어트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려면 10시간을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압 다이어트는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해보시고요. 나는 풀뱅크 할 거야 해서 또 저처럼 8레이어 보드로 4600 넣어서 이렇게 세팅 하시는 분들은 전압 다이어트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전압 다이어트 그냥 지금 안정화 다 됐잖아요. 된 상태에서 전압 낮춰서 안정화되는, 다 돌아가는 그런 전압을, 가장 낮은 전압을 찾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낮추면 돼요. 낮추면. 그러면 뭐 온도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의할 점은 지금 본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나 하이닉스 A다이 풀뱅크 128기가 이거 참고해서 해야지 라고 하실 때 내 메인보드가 레이어 몇 장짜리인지 꼭 보세요. 4600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6장짜리면. 아까 보셨죠? 이게 물론 좀 하급 보드긴 해요. A620M 게이밍 X 보드가 하급 보드인데 A620 보드잖아요. A620. 그래도 얘가 레이어가 6장짜리예요. 그래서 6장짜리에서 420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꼭 잘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4600으로 지금 8장짜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진행했고, 타이밍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이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CL이 마찬가지로 22가 안 들어가서 24로 했지만 4200대보다는 그래도 400 클럭 더 썼으니까 전압을 좀 더 썼을 겁니다. 1.25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몇 정도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1.4V 이하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4V보다 이하로 1.3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직접 해보시고 한번 좀 그래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얘는 이제 24가 이제 모르겠어. 제가 MSI 보드나 에즈락 보드나 뭐 혹은 뭐 에이수스 보드에서 CL22가 될 수도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가바이트에서 22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 기가바이트는 그렇고 뭐 다른 보드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AMD에서 막힌 거고 이게 AMD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가바이트에서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닌 에즈락이나 MSI나 에이수스 보드 쓰시는 분은 22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해봐서 나쁠 거 없잖아. 시도는 해보시고. 근데 뭐 안 되면 24로 하시고. 지금 이 1.43V에서 CL24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에러 안 날 거예요. 아마 4600 클럭에서. 에러가 나면 다른 이유예요. 맨컨이 후달린다거나 레이어 6장짜리에서 4600 어떻게 운이 좋아서 부팅이 됐다고 치더라도 후달릴 수 있습니다. VSOC 전압 뭐 1.3V 때려놓고 그러면 부팅은 될 수 있는데 아예 좀 애매할 거예요. 그 다음 RCD 타이밍 딱 28 정도 적절한 수치. 이것도 되게 좀 넉넉한 수치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고. RAS는 기가바이트에서 30이 최소 값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RP 더하기 RAS에서 RC 값이 두 개 더한 값이라 58을 들어갔고, 그리고 RRD 타이밍 48, 20 제가 계속 쓰고 있죠. 48, 20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최소 타이밍 2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WTRL 타이밍이 이게 A620 게이밍 X에서도 그 4200에서 10을 넣었었는데 4600에서도 10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WR 타이밍 48 최소 값이고, 그 다음 RFC는 이제 160 나노세컨드로 맞춰서 지금 4600 클럭에서는 368이고요. 얘네는 두 개는 안 쓰는 타이밍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게 368이면 36 동일하게 맞추고 저는 여기를 130, 160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이 두 개 160 주고 이거 130 줬습니다. 130 숫자를 줬다는 게 아니라 130 나노세컨드를 맞춘 거고, 그거를 타이밍으로 환산했을 때 얘가 299가 나와요. 정확히 따지면 23 곱하기 13 하면 얘 나오고, 23 곱하기 이거 나누기 200 한 겁니다. 23 곱하기 16 하면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SCL 타이밍은 이전 4200대 보면은 얘는 1을 줬어요. 1을 줬는데, 근데 얘는 1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RDRD SCL이 1이 안 들어가서 2로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RTP 최소값 잘 들어갔길래 그냥 썼고요. RDWR도 4200 클럭 할 때 12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풀어야 되나 걱정했는데 4600에서도 12가 잘 들어가서 이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 1이 잘 들어가서 유지했고, 그 다음에 166177 166177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전 영상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166188이죠. 166188. 이때는 홀수 값을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6 넣었는데 안 되길래 그냥 8로 했는데, 이번에도 166188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욕심 부려서 내려봤는데 5가 안 들어. 얘는 5 안 들어가고요. 얘는 7까진 들어가는데 6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7이 되길래 7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REFI 타이밍 최대값 잘 들어가서 유지했고요. 결국 맨컨이 4600 하기에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800 하기에는 조금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램 전압은 더 낮출 수는 있을 겁니다. 다 돌리신 분은 램 전압 다이어트까지 한번 해보시고 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TCL 22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전압을 더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GDM 디스에이블 넣었고, 만약에 그 시스템마다 또 맨컨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맨컨이 좀 후달리면 GDM 디스에이블 할 때 VSOC 전압 1.1V랑 VDD IO 전압 1.1V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높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전압 넣고 부팅이 잘 안 되면 GDM을 enable로 그냥 하세요. 이 GDM disable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이런 SOC 전압과 VDD IO 전압의 비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맨컨에 따라서 제 거보다 안 좋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좋은 보드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저 거보다 안 좋은 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GDM disable로 했을 때 뭔가 블루 스크린 나거나 부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이 VSOC 전압과 VDD IO 전압을 좀 더 줘보거나, 아니면 기어 다운 모드를 그냥 enable로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enable보다는 disable이 레이턴시가 좀 더 줄어들어서 성능이 잘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불안정하게 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쓰는 게 낫죠. 어쨌든 디세이블로 잘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파워 다운 모드도 또 얘기를 할 게 꼭 짚고 가야 되는 게,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을 할 때는 이런 전압 비용이 별로 들진 않은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을 하실 거면 꼭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트 옵션을 디세이블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이거 이따 바이오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전압은 1.4425에서 4442로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긴 한데, 그냥 1.43이 입력된 거예요. 그리고 VDDQ 전압도 순간 튀는 전압이 이렇게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사실상 그 돌아갈 때 보면 1.1V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류상으로 잠깐 튀는 게 잡힐 수가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온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해요. 풀뱅크가 온도가 낮더라고 보니까. 풀뱅크가 왜 온도가 낮지? 원래 풀뱅크는 제가 알기로는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공기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DDR5 제가 요새 오버클럭 하다 보면은 풀뱅크가 온도가 별로 안 높아요. 지금 저 방열판 안 했거든요. 방열판 안 했고요. 그냥 스파클링 하나 얹었는데, 스파클링도 뭐 대충 얹었어요. 128 펜 하나를 얹어 놓긴 했는데, 그거를 가운데다 얹은 게 아니라 되게 가생이에요. 왜냐면 지금 쿨러가 Z06D 쿨러인데 되게 간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램 위에 가리는 펜을 좀 뒤쪽으로 빼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상태에서 펜을 하나 간신히 걸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바람을 잘 못 받은 애가 얘예요. 얘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온도가 많이 높잖아. 얘가 지금 바람을 잘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그래도 바람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온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내 상온이 지금 28도, 30, 거의 지금 30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린 겁니다. 상온이. 제 방이 지금 좀 밀폐 공간이라 더워요. 그 상태에서 10시간이나 돌았는데 지금 이 정도 온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온도는 양호하고, 이 정도로 일단 설명하고 성능 한번 보고, 그리고 바이오스 들어가겠습니다. 성능 한번 볼게요. 일단 백그라운드를 좀 정리를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정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5600짜리 램을 4개를 꽂았는데 고작 4600이 오버클럭이냐. 근데 사실 오버클럭이라는 용어 자체가 클럭을 올리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클럭을 오버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버했다기보다는 원래 램은 5600짜리 램인데 4600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원래 이제 4개 꽂았을 때 3600 클럭이 되는 거를 4600으로 어떻게 따지면은 1000 클럭 올린 거고요. 그리고 또 클럭이 지금 몇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타이밍을 조이게 되면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상적으로 오버클럭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수동 조작하면은 다 오버클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단 클럭이 높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 값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클럭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은 이런 클럭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근데 일단 읽기랑 복사 값은 어쨌든 CCD가 한 개짜리라서 뭐 어쨌든 6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 이제 쓰기 값은 CCD 한 개짜리여도 뭐 클럭 한 6천 이렇게 오버클럭 하면은 한 9만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4600 클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7만대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레이턴시 한번 보세요. 레이턴시는 65.5 나노세컨드 정도로 지금 나왔고요. 풀뱅크 4600으로 오버클럭을 한 거에도 불구하고 65 정도 나노세컨드 나온 거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쵸. 이거 순정 상태에서 돌리면 한 80 이렇게 나올라나? 80, 9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3600에서 돌리면요. 레이턴시 한번 해보세요. 많이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풀뱅크 오버클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 쓰시는 분도 많을 건데 이 정도면은 할만하다고 봅니다. 레이턴시 65.5 나노세컨드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고,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 램 오버클럭 했을 때 걔도 65가 나왔는데, 예, 아무튼 이 정도 성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이오스 진입을 한번 하고요. 부팅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어요. 풀뱅크가 이게 부팅 속도는 부팅할 때 트레이닝 걸리잖아요. 부팅할 때 트레이닝이 걸리는데 그 트레이닝 속도는 램 용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28기가를 꽂아놨다는 거는 나는 부팅을 엄청 오래 걸릴 거야 라고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팅에 민감하신 분은 램 용량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보통 128기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작업용이죠. 작업용.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업용 쓰시는 분들은 부팅 오래 걸려도 뭐 기다려야지 뭐 별 수 있나요? 좀 더 빠르게 부팅하는 방법 중에 그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로 바꾸게 되면은 파워 다운 모드도 에네이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안 그러면 블루 스크린 뜹니다. 근데 파워 다운 모드를 저는 이제 레이턴시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에이블로 바꿨기 때문에 파워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로 바꾸면은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스에이블 상태에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루 스크린 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레이턴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부팅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 하고 파워 다운 모드를 에네이블로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취향 따라 하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 여기 있습니다. UMC 들어가서 맨 아래 메모리 피처스에 여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디스에이블. 파워 다운 모드가 디스에이블은 얘는 무조건 디스에이블 돼야 돼요. 역의 관계로 파워 다운 모드가 에네이블일 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 디스에이블이어도 상관없고 에네이블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파워 다운 모드가 디스에이블일 때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디스에이블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예. 파워 다운 모드가 디스에이블일 때 얘는 디스에이블 돼야 된다. 얘가 디스에이블인데 파워 다운 모드나 기어 다운 모드가 에네이블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디스에이블 할 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 무조건 디스에이블이어야 된다.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1V, 1.1V, 1.43V, 1.1V고 얘를 1.43 이렇게 쓰실 거면 얘를 1.15나 1.2V 정도 줘야 부팅이 되더라고요. 4600 클럭이 아니라 순정 3600 클럭에서도 그렇게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부팅 테스트 먼저 해보고 일단은 얘가 뭐 한 1.2V 주고 부팅이 되길래 여기서 이거를 1.1로 하면 부팅이 안 되고 1.2가 부팅이 되길래 그러면은 나는 얘를 내리기 위해서 얘를 내릴 거야 해서 얘를 점점 1.25 넣고 부팅 잘 되고 1.2도 잘 되고 1.1 넣어봤더니 1.1도 부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뺐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가 커스텀한 전압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사용하는 전압에서 부팅이 잘 안되면은 VDD IO 전압을 조금 더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 내가 맨컨이 좀 후달린 것 같다 싶으면은 VSOC 전압 조금 더 주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맨컨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보다 안 좋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보드를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저보다 안 좋은 보드 쓰시는 분은 그러니까 6레이어 보드 쓰시는 분은 제가 좋다 안 좋다는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좋은 보드라 얘기하면요 X670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 X670이 어로스 마스터보드도 8레이어고 B6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도 8레이어예요. 저는 그걸 두 개를 동급으로 봅니다. 저는 오버클럭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특성 이런 거보다는 오버클럭에 도움이 되는, 물론 회로 설계나 이런 거는 어로스 엘리트가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마틱한 클럭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상승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B650M 게임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 아주 미세하게 클럭이 후달려 가지고 달성 못하는 클럭이 이 어로스 엘리트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를 커버하면서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드라마틱하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레이어랑 8레이어랑 제가 생각할 때 한 150 클럭 정도의 상승이 있는데, 어쨌든 B6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도 8레이어다. 그러니까 제가 하급이라고 하는 건 6레이어 보드. 예를 들어 A620M 게이밍 X 보드는 6레이어 보드예요. 그래서 저는 하급 보드라 부르고, 왜냐하면 DDR5 보드 중에 6레이어가 제일 낮은 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8레이어 보드, 일반적인 4슬롯 보드에서 이제 높은 레이어층 8레이어 정도 되고, 그거보다 높은 레이어층 쓰는 거면 보통 ITX 보드나 오버클럭 전용 보드가 있는데, 오버클럭 전용 보드나 뭐 ITX 보드가 조금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레이어층이 높으면 한 6400 정도 쉽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풀뱅크 말고요. 풀뱅크 말고 16기가짜리 두 개 오버클럭 할 때 하이닉스 A다 해놓고 요새 6400 잘 안 되죠. VSOC 전압 낮아져 가지고. 근데 이제 레이어층 수 높아지면은 640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너무 고가로 이제 가게 되죠. 뭐 예를 들어 B650 이 타키온이 국내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해외에 출시돼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타키온 보드를 써서 오버클럭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맨컨에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봐야 6400에서 6600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6400에서 6600.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괜히 돈 낭비 같고. 아무튼 그런 차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보다 레이어층이 낮은 보드 쓰시는 분은 이거 보지 마시고 A620M 게이밍 X 보드에서 진행했던 거 보시고, 그 다음에 8레이어도 나는 8레이어 정도는 돼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FCLK는 요새 그냥 2100 정도로 넣고 있는데, 이게 피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가장 적절하게 레이턴시 나오는 거를 본인이 적절하게 맞춰 쓰시면 돼요. 더 높여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어쨌든 제가 피탄값 맞추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저는 뒷자리 딱 떨어지는 깔끔한 값으로 그냥 한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이걸 너무 막, 제가 만약에 1, 2, 3, 3 하면 다 1, 2, 3, 3으로 따라 하실 것 같아서, 1, 2, 3, 1, 2, 6, 7로 하면 다 1, 2, 6, 7로 따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일부 맨컨에서 1, 2, 6, 7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넉넉하게 좀 낮춰서 한 거예요. 2100으로. 그렇다, 예전에는 2000으로 했는데 100 차이가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100으로 올렸습니다. 본인에 맞는 거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높아도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딱 맞는 값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낮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딱 맞는 값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은데, 뭐 굳이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클럭이 변환 되거든요. 지금 일단 MCLK랑 FCLK가 다른 클럭을 쓰기 때문에 그 클럭이 변환이 되는 그 구간에서 가장 신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클럭을 쓰면은 레이턴시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무조건 높은 수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산술 계산으로 제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저거 해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제일 딱 맞다고 제가 얘기 드리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UCLK, MCLK는 1대1로 했고,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워 다운 모드, 기어 다운 모드, 디세이블 세팅을 해서 레이턴시를 좀 더 끌어올렸고, 그 다음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을 쓰기 위해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CBS에 UMC에 DDR 옵션 메모리 피처스에 여기 들어가면은 디세이블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밖으로 꺼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 여기로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해놨는데 해줄까 모르겠네. 해주겠죠. 이건 쉬운 거니까. 그 다음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들이 나오는데 일단 잠깐 바이오스 세이브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처음 보시면 이게 다 오토일 거죠. 다 오토일 거예요. 오토 상태에서 이제 클럭 잡히는지 보고 4600으로 클럭 잡히는지 보고 4600으로 나는 부팅이 안 된다 하면 더 클럭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4600으로 클럭이 잡혔고 그 다음 전압 1.43V 넣는데 성공했고요. 혹시 20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이 되면은 22로 쓰세요. 근데 저는 22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전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24로 올렸고요. 24는 웬만하면 에러 안 날 거예요. 1.43V에서 웬만하면 에러 안 날 겁니다. 4600 클럭에 24는 웬만하면 에러 안 날 거예요. 근데 한번 TM5 돌려는 보세요. TM5 돌려서 에러가 나면요, 이거는 이제 타이밍 문제라기보다 전압 문제라기보다 내가 맨컨이 후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전압을 막 건드려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돼야 될 게 안 되면은 이제 맨컨이 지금 맨컨이라기보다 이제 클럭 수율 한계라서 클럭 수율이 한계라서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풀뱅크 오버클럭은 그게 되게 예민해야 돼요. 지금 거의 한계 근처에서 한계 근처가 되게 낮단 말이에요. 지금 4600밖에 안 됐잖아, 클럭이. 그러니까 이게 한계니까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을 하다 보니까 되게 후달리니까 맨컨이 계속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돼야 될 게 안 되면은 맨컨을 의심하면서 맨컨에 스팀백을 꽂아 넣으면 됩니다. 이게 스팀백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4는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TM5 돌려보고 에러가 난다 하면 VSC나 VDD-IO 전압을 조금 더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단순 계산 해봤는데 A다이에서 이거 28은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이거 웬만하면 28 들어가요. 근데 한번 28 주고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 26은 욕심내지 마세요. 26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뭐 되게 좋은 고수율 A다이에서 26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거의 4600에서 딱 적정 수율이 한 27 정도인데 홀수 못 쓰잖아요. 홀수 되나? 아, 되긴 되는구나. 이거 모르겠어. 에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내가 홀수로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사실 DDR5에서 이 짝수 대비 홀수는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하고 28 중에 내가 여기서 27을 쓰면 이게 26하고 가까울까요? 28하고 가까울까요? 아니면 딱 중간일까요? 이게 26과 28 중간이 아니에요. 27을 쓰면 한 27.5 정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28에 가까운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짝수로 쓰라는 거예요. 괜히 무리해서 이거 속도 줄여가지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타이밍 수율이 후달리는데 뭐 에러가 나니 많이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짝수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TM5 30분에 이제 1시간 돌려보고 문제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이걸 먼저 할게요. 이거 4, 20 이건 TM5 안 돌려도 에러 안 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넉넉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건 6000 클럭에서도 8420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넉넉해요. 그 다음에 TRAS 여기서 저는 최소값이 30인데 만약에 30보다 더 조여지는 메인보드 브랜드를 쓰시는 분, 다른 브랜드에서는 더 조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가바이트에서는 AMD 규정을 되게 잘 지켜요. 얘네가 AMD에서 30을 최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제조사에서 이거를 더 낮출 수 있게 해놓은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CL이랑 비슷한 값 쓰거든요.
그럼 조금 낮춰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에러 나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30과 이거 58에서 에러가 안 나요. 58은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RC에 넣고, 그래서 이 두 타이밍은 거의 세트로 가요. 왜냐하면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얘로 가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당연히 얘도 나와요. 두 개 세트로 해서 30, 58 잡고 TM5 돌려보고 에러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나는 이걸 더 낮추고 싶다. 그럼 TM5 더 돌려보셔야 돼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다음 다음 단계 얘 48, 얘는 웬만하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6000 클럭에도 48이 들어가거든. 이게 48이 안 들어가면 다시 아까 한번 얘기했다시피 당연한 게 안 될 땐 뭘 의심해요? 클럭 수율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다시 그 전압으로 가서 스팀팩을 꽂아라 여기다. 스팀팩을 꽂으라는 말은 이 전압을 높이라는 소리입니다. 뭘 높여야 될지는 애매해요. 근데 VDD IO 전압을 먼저 높여보세요. VDD IO 전압 높여서 해결 안 되면 VSOC 전압 높이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VDD IO 선에서 커버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타이밍 조여서 문제가 생기는 건 VDD IO가 웬만하면 커버를 해주고, 근데 이제 클럭이 정말 후달리는 경우는 VSOC가 커버를 해주는데, 근데 특이사항으로 RAS랑 RC 조이다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VSOC 전압을 올려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정말 이게 저거다 이게 저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뭐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TM5 예의상 돌리긴 해보세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근데 에러 안 날 겁니다. 얘는 48이 최소값이에요. 46 안 되죠? 최소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 하는 김에 최소값 얘도 넣을게요. 이거 6 최소값이거든요. 사실 5가 최소인데 짝수로 쓰세요. 6. 4 안 들어가요. 6. 얘도 에러 안 날 겁니다. A다이 쓰시는 분은 M다이는 풀어줘야 돼요. M다이 근데 M다이 32기가 하이닉스 M다이가 그 시중에 별로 없을 텐데 저는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M다이 32기가짜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A다이만 진행하고, 지금 시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A다이가 패트리오트 램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M다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얘 6 에러 거의 안 날 건데 예의상 얘도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RFC 한번 잡아보시고요. 368 아까 말했다시피 160 나노세컨드 정도 주시면 하이닉스 A다이에서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얘 두 개는 사실 오토로 둬도 상관없는데 보통 오토로 뒀을 때 이 앞에 값을 초과할 것 같으면 저는 얘를 맞춰주거든요. 그냥 기분상 초과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맞추고 얘는 130 정도로 맞춰주는 편이에요. 계산 공식은 현재 내 목표 클럭 4600이죠. 4600 나누기 200, 목표 클럭 나누기 200 한 값에 요거는 16을 곱하면 되고 이거는 1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130 나노세컨드가 딱 떨어져요. 그 계산 공식은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사실 그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풀어서 전개한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개 타이밍에 걸리는 속도로 뭐 그거를 160 나노세컨드 나눠서 계산하면은 36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개해가지고 메모리 그 클럭에 나누기 200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RF 타이밍은 나중에 좀 잡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SC 타이밍은 1 넣어도 돼요. 얘는 안 정화도 안 돌려도 돼. 그냥 들어갈 겁니다. 1 넣고요. 그 다음에 SCL이 잡기 쉬워요. SCL 타이밍은 지금 얘가 2까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좀 찝찝하신 분은 얘가 6 정도 주면 웬만하면 부팅이 다 되고요. 6 정도 주면 부팅이 다 됩니다. 둘 다 이거랑 요거랑 하이닉스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얘는 홀수 값 써도 되니까 하나씩 줄이면서 부팅되는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부팅되는 최소값.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 해야 되니까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식은 꼭 숙지하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2도 부팅이 됐어요. 그래서 1 넣어봤는데 부팅이 안 됐어. 그래서 다시 2로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TM5 돌려보니 잘 돌아갑니다. 얘는 부팅 되면 웬만하면 잘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을 부팅이 되는데 TM5를 돌릴 때 에러가 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될 것 같은 게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클럭 수율 문제라고요. 또 여기다 스팀팩 꽂으라는 소리입니다. 예. 사실상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 부팅 되면 웬만하면 된다 그랬는데 부팅 되고 나서 TM5 키자마자 에러 빠바박 뜨면서 퍽 꺼지면은 그러면 하나 더 푸세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스팀팩을 꽂는 경우는 뭐냐면 TM5를 돌렸어. 에러가 안 나다가 한 5분 돌다 에러 하나 툭 튀어나와. 그러면 스팀팩 꽂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특성 안 보여요. 이 타이밍은 안 될 거면 아예 안 되고 될 거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면 뭐 부팅은 되더라도 TM5 키자마자 에러 빠바박 뜨면서 죽어버리는 게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TM5 예의상 한 10분 이상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부팅되는 최소값을 찾았는데 쭉쭉쭉 떨어지더니 1까지 떨어졌어요. 1까지 부팅이 잘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본인이 1이 부팅이 안 되면 늘리시면 돼요. 그쵸? 꼭 저랑 같은 값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시스템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은 값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시면은 풀어주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둘 다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보다 수율이 좋아서.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2였고 요건 1까지 조일 수 있었고 TM5 돌렸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WRRD를 먼저 잡아보세요. 얘도 웬만하면 6으로 하면 6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얘가 제 경험상 하이닉스에서 웬만하면 1까지 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부팅되는 최소값 찾으면서 계속 내렸더니 1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1이 안 된다 그러면 풀어주면 됩니다. 2도 안 되면 3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부팅이 잘 되는 시점에서 TM5 돌려보고 에러가 많이 난다 싶으면 하나 더 풀고 에러가 많이 안 나거나 뭐 그러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리고 잘 돌아가면 넥스트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도 제 생각에 얘는 여기서 14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14는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4 잘 되면 12도 한번 해보시고 이거 10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안전빵은 6부터 하면 좋은데 얘도 점점 내려보세요. 얘는 두 개씩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2까지 잘 내려졌어요. 얘는 1이 안 들어갑니다. 2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2에서 TM5 돌려보니까 잘 돼서 패스했는데 만약에 에러 나면 두 개씩 푸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저는 10이 됐습니다. 10보다 낮은 값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얘는 10이 아니면 10을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될 거예요. 10이 아니면 10 이렇게 하시고 TM5 마찬가지로 30분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RDRD SD, RDRD DD 그 다음에 WRWSD, WRWDD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양면 램의 풀뱅크다 보니까 이 4개 타이밍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경험상 삼성 램에서도 6688이 웬만하면 먹었거든요. 클럭이 몇인지랑 상관없이 6688을 먹더라고. 삼성램에서도. 그 다음에 제가 6레이어 보드 할 때도 4200에서 6688로 썼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4600에서도 6688이 돼요. 이게 사실
모든 거에서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삼성 메모리도 6688로 됐고 하이닉스 메모리도 6688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욕심 좀 더 내서 하나씩 깐 거예요. 지금 77까지 깠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충 안전빵으로 88, 10 정도 2개 정도 풀어서 넣어 보시고 이건 웬만하면 부팅 될 거예요. 웬만하면 부팅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줄여서 부팅되는 최소값 찾으세요. 이걸로 부팅해보고 부팅 잘 되면 다시 이걸로 부팅해보고 잘 되면 5로 내려서 부팅해보는데 부팅이 안 되면 다시 6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시모스 클리어하고 그래서 이걸로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TM5 30분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서 부팅 잘 되는 값 또 찾아보는 거죠. 7로 내려보고 잘 되면 6으로 내려보고 잘 되면 5로 내려보고 5가 부팅이 안 돼. 그러면은 다시 시모스 클리어하고 바이오스 저장해 놨던 거 불러온 다음에 다시 6으로 올려서 6에서 TM5 30분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패턴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저는 7까지 내렸고 얘도 7까지 내렸어요. TM5 돌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부팅이 되면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삼성 메모리 128기가 할 때 그랬어요. 이 값을 부팅되는 값에서 돌렸는데 자꾸 5분 뭐 10분 이때 TM5에서 에러가 튀어나와. 환장하죠. 아니 소울시커가 분명 부팅되면 웬만하면 에러 안 나고 잘 될 거라는데 왜 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당연한 게 안 될 때 뭘 의심하라고요? 클럭 수율 한개 스팀백을 꽂으세요 여기다. 그런 경우는 그게 지금 그런 거를 이게 스팀백을 꽂을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지금 이 클럭 수율 한개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8레이어 보드 쓰시면 4600 정도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별로 발생을 안 할 거예요. 쉽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죠. RF 타이밍. RF 타이밍은 진짜 제 경험상으로 6535가 안 들어가면 웬만하면 수율 한개 근처 문제이기 때문에 클럭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스팀백을 꽂아보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들어가더라고. 이게 안 들어가면 항상 클럭 수율 근처에서 오버클럭 하다가 문제 생긴 거더라고요. 지금 과거를 돌이켜봐도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면 원래는 인텔에선 그래요. 인텔에선 얘가 최대값이 26만입니다. 26만이 안 들어가는 램이 있어요. 그냥 수율상 안 들어가는 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아까 온도 몇 도였어요? 얘가 한 6, 70도 되나요? 아니죠? 50도도 안 넘었어요. 온도 문제 안 됩니다. 그 정도면. 근데 내가 램이 온도가 한 막 60도 이상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온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60도 이상 올라가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온도 보셨다시피 50도도 안 넘는데 6535가 문제가 안 됩니다. 6535 문제가 안 돼요. 근데 6535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클럭 수율 한개에서 내가 오버클럭 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클럭을 내려서 안정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은 아까처럼 전압에 스팀팩을 꽂아 넣어봐라. 스팀팩 다 꽂아놔서 전압 최대치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클럭 내려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6535 정도 잘 들어가고 만약에 이 RF 타이밍이 아무리 해도 자꾸 에러가 난다 해서 낮추시면 예를 들어 아까 삼성램에서 제가 3만 썼었죠. 삼성램 128기가 할 때. 이거 3만 쓰는 거랑 6535 쓰는 거랑 지금 타이밍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고민될 문제입니다. 레이턴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클럭을 낮춰서 다시 얘를 6535로 쓰는 예를 들어 4600 클럭으로 썼으면은 6535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삼성램에서. 근데 4800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얘를 높은 값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 그래서 이것까지 세팅한 다음에 이제 이 RF 타이밍은 오래 돌려보는 게 좋기 때문에 못해도 1시간, 2시간 정도 돌려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얘는 세팅하고 TM5를 권장주기 다 돌아갈 때까지 그냥 켜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면 실사용 테스트 하면 되고, 에러가 나면 이제 수정해야죠 뭐.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8기가 오버클럭 할 때 한 7시간 돌렸는데 에러 난 적도 있어요. 환장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클럭 수율 관련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에러 나면 수정하면 되고, 에러 안 나면 이제 끝인 거죠. 에러 안 나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에러가 좀 늦게 검출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4600 클럭 정도가 이 오로스 마스터보드에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28기가가. 그래서 일단 SoC 전압도 하나도 안 올리고, VDD/IO 전압도 하나도 안 올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일단 제가 예전에 6레이어 보드에서 했던 것들을 클럭을 한 뎁스씩 올려서 지금 다 해보고 있는데, 너무 그냥 오버클럭만 올리면 재미가 없죠. 이제 제가 뭐 다른 것들도 좀 올려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컨텐츠를 올려드려야 재밌을까. 거의 오버클럭 채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따라할 만한 세팅은 지금 하나씩 다 만들어서 공유 드린 것 같고, M다이 뭐 A다이 뭐 삼성, 심지어 최근에 마이크론까지 했죠. 마이크론 했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딱 그것만 할 거예요. 마이크론 풀뱅크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마이크론 32기가 안 할 겁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예, 마이크론은 신제품 나오면 또 모를까 안 할 겁니다. 아, 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이크론. 삼성램도 했고, 삼성 5600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삼성 5600 불량 이슈 너무 많아서 삼성 5600은 예전에 한 거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이미 쓰시는 분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고, 새로 사시는 분들은 삼성 5600 사지 마세요. 차라리 삼성 4800을 사세요. 네, 이슈가 불량 이슈가 너무 커서. 웬만하면 저는 근데 삼성램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하이닉스 구매를 권장합니다. 딱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